네, 먼저 산다의 위력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 요즘 시장인 것 같습니다. 당장의 수익이 크게 나오는 종목들보다는 우리가 편안하게 좀 기다렸다가 이 종목의 상승률을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매력인 것 같은데요. 이 시간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주식명가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먼저 산다. 저는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시간이 예. 지나고 보면 와 이게 언제 이렇게 올랐지 하는 종목들이 많아서요. 저는 부담스러울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도 좀 종목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가 있는데 먼저 시장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PI가 다소 예상보다 이제 좀 저조하게 나오면서 우리에게 좀 충격을 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미국 증시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를 국내도 좀 잘 이어받았으면 좋겠는데 약간 코스피와 코스닥의 온도차가 그렇죠. 있어요. 예, 예. 이런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다음 주 전략까지 챙겨볼게요. 사실 CPI가 조금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CPI는 크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시장에서 그 연준 위원들도 하는 얘기가 FOMC 연준 위원들도 PC가 문제다라고 하는데 PC가 이달 한 30일 정도 29일 날 발표가 되는데 아마 이때까지는 PC를 보면서 좀 숨을 죽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소비자 그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도 좀 떨어졌거든요. 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PC가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PCE 같은 경우와 CPI하고 PCE가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 뭐 물가 지표라고도 똑같이 보는데 CP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거비의 비중이 한 40% 정도 들어가 있는 반면에 PCE는 주거비 비중이 한 20%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CPI가 오른 것도 주거비 비중이 높아서 상승해서 올랐다고 얘기가 되는데 PC는 주거비 비중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조정을 받는 구간이지만은 시장의 전반적인 추세 그리고 금리에 대한 기대감은 이번에 그 PC가 발표되면서 조금 살아날 확률이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뭐냐면은 유가 변동이 이제 그 중요한 변수인데 요즘에 사실 유가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문제 있죠. 그다음에 시리아 문제 있지. 우크라이나 문제 있지. 이러한 것들이 유가를 하락시키기보다는 상승할 요인을 만들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유가만 좀 안정된다면은 이번 달에 발표되는 PCE라든지 다음 달 발표되는 CPI는 좀 하락할 확률이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도 긍정적인 측면이다라고 봅니다. 대신 이제 우리 국내 시장이 문제인데 국내 시장은 워낙 수급에 민감해 가지고서 이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이 좀 부족해진다면은 우리가 요즘에 여러분들 보면 널뛰기 장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섹터별로 순환 매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건 아직 주도주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시장이 주도주라고 크게 얘기하면 자동차하고 뭐 철강과 석유화학과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섹터가 있는데 이런 섹터들이 요즘에 좀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봅니다. 기대하고 있는 거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순매수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기관의 매매 동향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어려워질 때는 지금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은 기관들이 매도할 때는 시장이 좀 어려워지고요. 기관이 매수할 때 조금 올라가는데 기관의 문제가 코스피를 좌우한다라고 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한데 외국인의 수급은 잠시 좀 주춤해지긴 했지만은 일단은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는 점에서 다음 주 시간은 아마 미증시가 좀 박스권 형태를 보일 거다라고 보고 우리 국내 증시도 여기에 좀 동조할 거다. 약간의 약세를 보일 수 있지만은 추세적인 하락보다는 상승을 위한 우리가 움츠리기, 에너지를 모으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CPI보다는 이제 발표 앞두고 있는 PC가 좀 더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사실 이렇게 변동성도 있고 우리가 지표를 매일같이 체크를 하다 보니까 뜨고 있는 종목들, 섹터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앞서 브리핑에서 예. 했던 부분도 있는데 정리를 오늘 또 해주신다고요. 사실 오늘 그 초전도체하고 ST하고 2차 전지 네. 관련주들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앞 시간에 벌써 다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가지고서 간단하게 좀 언급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초전도체는 다음 달에 이렇게 그 발표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쉽게 죽지는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과열권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겠지만은 만약에 조정을 받는 저점 구간에서는 단기 매매도 가능한 그 섹터다라고 보고요. 이번에 3월 4일인가요? 그 학교에서 발표되는데 거기에서 정말로 좋은 거다라고 나오면 추가적인 반등도 가능하다. 이유는 너무나 기대가 크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아직 실체는 없다라는 거에 좀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것들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이론이 샘플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도 상용화되기까지는 보통 한 10년에서 한 20년 정도 걸리는 구간인데 지금은 아직 그 샘플이 정말로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는 이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 변동성은 좀 유의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STO 관련주는 갤럭시와 모니터리인데 아마 STO는 아마 이번에 그 정부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아마 정부에서도 증시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요즘에 최근에 머리를 들고 있는 업종들이 하나 있는데, 네. 예, 그 이제 2차 전지 장비주들입니다. 네. 너무나 그 잊어먹었던 종목들인데 2차 전지 장비주들이 어제 CIS를 비롯해 가지고서 좀 반등을 나오고 있다는 점은 투자 전략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초전도체와 그리고 STO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인 테마성의 이슈로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변동성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고개를 살살 들고 있는 게 2차 전지 장비 쪽인데 잠시 후에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망주 AS 가져볼 텐데요. 앞서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채팅창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먼저 산다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예전 영상도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만큼 저희가 예전에 추천을 해주셨지만 이게 단기간의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꾸준히 실적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슈 바탕으로 올라오는 종목들 체크해보고 있거든요. 그 관점에서 9월 15일에 말씀해 주셨던 KC텍이요. 이게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최고가 기준 수익률은 57%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HBM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KC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HBM 수요주가 국내에 많지 않은데 HBM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웨이퍼를 얇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CMP 공정이라고 합니다. 이 CMP 장비와 CMP 슬러리를 공급하기 때문에 아마 HBM이 삼성전자 쪽에서도 6월 달부터 생산을 하기 시작한다면은 시장이 커지면서 이 회사에 대한 실적은 좋아질 거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등 이후에 조정을 보이겠지만 저점 구간에서는 아마 매수도 한번 가능하고요. 1분기보다는 2분기 실적을 기대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좀 편안한 매매 관점에서 저희가 봤던 종목 체크해 봤고요. 그리고 서현 이화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2월 2일에 말씀해 주셨었고요. 이게 고점 대비해서 소폭 이제 조정이 나왔지만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서현 이화는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저평가 종목이다라는 것과 현대차가 올해도 실적이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일부 투자자들은 전기차 때문에 현대차가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현대차 전체 매출액의 약 90% 이상이 내연기관차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현대차 하이브리드 차 잘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아 지역의 인도 지역에서 현대차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차량 판매가 늘고 있다는 점도 현대차의 투자 포인트이기 때문에 현대차 2024년도에 걱정 안 해도 된다. 금리가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은 큰 걱정 안 할 거다라고 보고요. 서현야 같은 경우는 인도 시장의 가파른 매출의 수혜주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와 성장과 더불어 같이 반등할 종목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PER이 한 4 정도밖에 안 되고요. PBR도 0.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도 갈 자리가 있다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부분까지 AS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자, 오늘의 섹터 볼 텐데요. 2차 전지 장비 쪽 앞서 얘기해 주셨어요. 여기서 이제 어떤 종목까지 봐야 될지 저희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좀 이렇게 녹여서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는 그동안에 좀 잊혀졌던 종목이고요. 최근 들어서 뭐 전기차 판매가 줄어든다는 것 때문에 그 섹터가 좀 소외가 됐었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거 있는 건 뭐냐면 2차 전지 공장은 계속 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미양 2차 전지 시장이 상당히 큰데 LG 그 에너지 솔루션의 그 2차 전지 공장 그
건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2차 전지 장비에 대한 관심들이 가져져야 될 텐데 저는 그 중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공장 그 생산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관련된 이런 종목군들의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들 중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 비중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에이프로라는 그 회사입니다. 이 에이프로는 2차 전지 충방전 우리가 이제 그 활성화 장비 에이징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장비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고요. 이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모든 충방전 설비는 이 회사가 거의 다 독점 납품한다는 솔벤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에도 실적이 좋아지겠지만은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실적이 약 2배 정도 되고 있고요. 현재 수주 잔고가 한 4천억 정도 되는데 이 4천억은 2023년도 대비 벌써 한 200% 이상 정도 수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2024년도에는 추가 수주와 실적 호전이 기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2023년도 이후에도 실적 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그동안에 많이 반등해 주지 못했던 종목이지만 이제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 장비 쪽에서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잊고 있었는데 에이프로라는 종목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LG 엔솔의 관계사이기 때문에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고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뭐 지금 현재가 부근이 한 13,000원 정도 되는데 13,000원 정도에 일단 매수하시고요. 그다음 목표가는 1차 목표가 저항대인 16,000원 정도 설정해 드리고 지지 이탈가는 11,000원 정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프로 매수가는 13,000원, 목표 주가는 16,000원, 손절가 11,000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